안녕하세요. CAD 실무 능력 평가 강의를 진행할 강사 김보연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요, 이제 저희가 CAD 실무 능력 평가 1급 시험에 대비해서 3D 모델 편집하는 것까지 했으면 얘를 다시 2D 도면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플랫샷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랫샷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금 이 객체를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의 2D 형태를 만들어주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뷰예요. 지금 제가 등각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이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자, UCS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단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의 뷰를 어디다 작성을 해주느냐? XY 평면입니다. 네, 바라보는 방향은 UCS랑 상관이 없지만 항상 객체는 XY 평면에 작성이 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뷰 조정을 통해서 화면을 바꿔버리면 XY 평면이 바뀌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샷 할 때는 뷰큐브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랫샷 사용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플랫샷 단축키는 없습니다. 플랫샷 전문을 치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까지 입력하다 보면 자동 완성이 되는데요. 이 명령을 입력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보고 계신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창에서 각각 항목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셔야 되겠죠. 자, 먼저 대상입니다. 대상은 저희가 블록 명령에 대해서 학습하진 않았는데요. 그 블록 명령과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새 블록으로 삽입이에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뷰를 XY 평면에 작성을 하는데 이 객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져 있는 블록 참조 객체로 삽입을 할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새롭게 블록을 만들어서 현재 도면에 삽입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다른 블록 참조 객체가 있어서 그 객체를 대체할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얘를 활성화하게 되면 아래쪽에 선택란이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블록 참조 객체가 있다면 그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파일로 내보내기예요. 네, 지금 도면에 삽입하는 게 아니라 따로 DWG 파일을 만들어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2D 객체를 따로 저장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경로가 쭉 나오고요. 뒤에 새 블록.dwg 하고 나오는데 이 새 블록의 이름을 바꿔주시면 파일명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새 블록으로 현재 도면에 삽입하는 첫 번째 옵션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이 전경선이에요. 이 전경선은 뭐냐? 자, 플랫샷 뭐였죠? 기준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에요. 네,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보이는 선, 네, 내 눈에 보이는 선, 이게 뭐예요? 외형선이었죠. 외형선이 전경선입니다. 그리고 이 전경선의 색상과 선 종류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가려진 선은 아시겠죠? 네,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모서리가 존재하지만 지금 사용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서리, 숨은 선이 되겠죠. 단 이 숨은 선은 앞에 표시 체크가 있어서요.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나타나고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이 숨은 선 표시 안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색상과 선 종류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색상과 선 종류는 뒤에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밑에 옵션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접선 모서리 포함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접선 모서리가 어떤 걸 뜻하냐면요. 우리가 모서리 이렇게 만나는 곳에 둥글게 깎는다 하면 필렛으로 이렇게 둥글게 만들죠. 그랬을 때 이 선과 이 호가 만나는 한 점,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한다예요? 네, 접한다, 탄젠트 한다 라고 말하죠. 네,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서 부드럽게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에는 사실 접선 모서리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 접선 모서리는 눈에 보이는 선은 아니에요.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 휴대폰, 네, 스마트폰, 모서리 보면 둥글게 이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모서리 주변에 보면 네, 이렇게 직선이 되어 있고 곡선이 있고 또 직선이 있죠. 이 부분에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접선 모서리는 여기가 접하고 있구나를 표시하는 모서리지 눈에 보이는 모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포함을 할 건지, 그러니까 표시를 할 건지 표시하지 않을 건지 그거에 대한 옵션이 이 접선 모서리 포함이에요. 일반적으로 2차원 도면만 작업을 했을 때는 접선 모서리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하거나 3차원으로 볼 때는 보이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접선 모서리 포함은 체크하지 않고 밑에는 작성 버튼을 클릭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화면상에 그래픽 커서를 따라다니는 어떠한 객체가 보입니다. 이 객체를 삽입할 지점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전에 옵션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준점 있고요. 축척, 회전, 뭐 분해, 반복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나중에 분해를 할 거긴 하는데 지금 분해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분해는 빼고 보시면 좋은 게 기준점입니다. 우리가 블록을 하게 되면 블록에 삽입점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게 임의로 이렇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 객체의 끝점이 아니라 그냥 임의의 허공상에 저 멀리 객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정하기가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기준점을 이용해서 내가 객체 위에 한 점을 기준점으로 바꿔서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 옵션을 알아두시면 편리한 옵션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 지정을 하고 이제 축척이랑 회전을 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축척 비율 조정 안 할 거고요. 네, 회전 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객체가 가지고 있는 크기랑 방향 그대로 놔둔 상태로 삽입을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면도로 바꿔서 봤을 때 우리가 등각 투영 뷰에서 바라봤던 그 형상이 2D 객체화돼서 만들어지죠. 자, 얘가 왜 2D 객체로 알 수가 있냐면요. 지금 제 비주얼 스타일 뭐예요? 개념이에요. 어떠한 덩어리다, 어떠한 면이다 하면 이렇게 음영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음영 처리 없이 전부 다 선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선 객체, 네, 2D 2차원 객체 맞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삽입할 때 뭘로 삽입했어요? 새 블록으로 삽입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하나만 선택을 해도 전부가 선택이 되고요. 삽입점도 여기 있죠. 그리고 특성창을 열어서 보면 이 객체 유형이 뭘로 나오냐면요. 블록 참조 유형으로 나와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얘를 편집할 수가 없어요. 편집하려면 블록 편집기로 들어가서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네, 또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하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 CAT 1급에서는 블록을 이용해서 하진 않고요. 얘네들을 다 분해해야 됩니다. 분해하는 명령 explode 이용해서 이 객체 선택하고 엔터 하시면 다 이제 블록이 깨지면서 선 객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 해제하니까 이렇게 선 하나만 선택이 되고요. 유형을 보면 선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선의 특성입니다. 자, 외형선이 정경선이었고요. 숨은선이 가려진 선이었어요. 자, 색상 바이 블록이고요. 선 종류 실선이죠. 그러면 우리가 특성창을 열어서 객체 하나를 이렇게 선택했을 때 얘는 정경선이니까 바이 블록 색상의 실선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특성창을 보면 마찬가지로 색상도 바이 블록이고요. 선 종류도 네,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바꾸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네, 바이블록이니까 색상은 바뀔 거예요. 색상 바뀌고 선 종류 외양선이니까 문제 없겠구나 이렇게 쉽죠. 근데 만약에 얘를 수문선으로 바꾸면요. 네, 색상은 바뀔 거예요. 근데 선의 종류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로 작성한 객체들 이 특성들 보면 색상, 선 종류, 또 선 가중치 이런 것들 전부 다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도면층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우리 특성 어떨 때 사용한다 했어요? 그 객체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때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그쵸? 근데 아예 만들어질 때부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면층을 적용했을 때도 불편하겠죠. 특히 지금 선홍색으로 나오는 부분들 수문선이죠. 여기 수문선 레이어 적용을 시키면요. 색상도 안 바뀌어요. 선홍색 그대로예요. 선 종류, 실선 그대로예요.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샷에서 2D 객체를 만들 때는요. 되도록이면 바이 레이어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 블록이 아니라 바이 레이어. 그리고 선 종류도 실선이 아니라 바이 레이어. 다만 가려진 선에서는 외형선과 수문선의 구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색상만 하나 바이 레이어가 아닌 상태로 내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선 종류만 바이 레이어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객체를 만들고 또 도면층을 적용하면 둘 다 바이 레이어니까 도면층에 따라서 외양선, 수문선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플랫샷을 할 때는 이걸 가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선의 색상과 종류를 안 바꾸셔서 감점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특히 우리 플랫샷에서는 제어할 수 없는 게 선 가중치거든요. 선 가중치 전부 다 0.00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도면을 출력을 할 때요. 색상에 따라서 이게 가중치를 달리 적용을 해놨는데 출력 옵션 중에 객체가 가진 선 가중치로 출력하겠다라는 옵션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가진 가중치 적용돼서 출력이 되겠죠. 내가 설정한 스타일대로가 아니라.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플랫샷 하고선 객체들의 특성은 바이 레이어로 바꿔주셔야 된다. 이것만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버킬을 볼 거예요. 자, 오버킬을 왜 볼 거냐면 우리가 2D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분해까지 했어요. 분해까지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지금 평면도에서 바라보는 뷰예요. 그러면 우리가 2D 객체를 그릴 때는 얘는 하나의 선으로 만들게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요 손 따로, 요 손 따로, 요 손 따로 해서 선이 다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여기 선이 하나 있고요. 또 여기 선이 하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선이 겹치고 있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버킬 명령이 중요한데요. 이 오버킬은 중복되는 불필요한 객체를 제거하여 중첩되는 객체를 정리해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 또 활용하면 좋은 게 객체의 일부분이 아까 이렇게 겹쳤잖아요. 여기 이 부분을 결합해서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줍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그 객체의 가진 특성이 일치해야지만 이렇게 연결해주고 정리를 해줘요. 특성이 다르다 하면 정리를 안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색상 하나만 달라도 안 되겠죠. 자, 명령어는 오버킬이고요. 단축키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버킬을 하기 전에 전체 객체 수를 세어봤어요. 전체 객체 수가 한 40개 정도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오버킬을 한번 실행을 하면 오버킬 하고선 전체 객체 선택하고 엔터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창에 보시면요. 네, 공차도 있고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객체 특성 무시가 있어요. 저희 아까 외형선과 수문선의 색상만 달리하고 선의 종류는 동일하게 갔었죠. 네. 만약에 여기에서 특성 무시에 색상을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분홍색이든 바이레어든 상관없이 전부 다 결합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 특성은 무시하고 나머지 특성이 일치하는 객체만 결합하겠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선홍색 선이 수문선이고 외형선과 달리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도면층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수문선이고 하나는 외형선이고. 근데 이 도면층을 무시하겠다 하면 얘네들 결합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객체 특성 무시해서 내가 무시할 특성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잘 체크는 안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두 번째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일부분은 겹치거나 연속되는 동일한 특성의 선을 결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옵션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두 번째 부분이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일직선상의 객체 결합과 끝과 끝이 정렬된 경우 일직선상의 객체 결합을 하겠다라는 옵션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거 사용하지 않겠다면 체크 해제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버킬을 한번 하면 아까 끊어졌던 선들이 어떻게 돼요? 일직선상으로 깨끗하게 결합이 되고 중복되는 부분도 다 제거가 돼요. 자, 객체 전체 다시 한번 선택해서 수량을 보니까 아까 40개였다면 지금 32개로 떨어집니다. 정리가 아주 잘 됐죠. 그런데 이 오버킬이 안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우리가 선이 그냥 선이 있고요. 폴리선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선이 있고요. 폴리선이 있어요. 그래서 선과 폴리선, 객체 유형 자체가 틀리죠. 이러면 결합이 안 돼요. 네, 이런 선의 유형도 동일해야지만 오버킬이 됩니다. 간혹 이런 수직선인데도 폴리선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평면에서 봤을 땐 선이지만 정면이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 곡면의 형태를 띠고 있다거나 하면 간혹 폴리선으로 작성이 되거든요. 그때는 이 객체는 지워주시고 그냥 새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버킬을 이용하면 일단 작업에 과정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객체 선택하는 명령을 볼 건데요. 앞에서 우리가 플랫샷과 오버킬을 했었죠. 그런데 플랫샷을 할 때는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왜냐하면 선의 특성이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문선의 색상을 바꿔줬죠. 네, 특성을 바꿨어요. 근데 이 특성을 또 하나하나 찾아서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작업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곳에 이 객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건을 지정을 해서 그 객체를 빠르게 찾는 명령을 볼 거예요. 그게 객체 선택 명령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필터예요. 이 필터는 우리가 뒤에 배울 신속 선택이랑 차이점을 두고선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다중 조건을 만족하는 객체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우리 필터에 조건을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하는 객체를 도면상에서 찾아줘요. 이게 필터예요. 그리고 신속 선택은 한 개의 조건만 만족하는 객체를 찾아줍니다. 먼저 필터부터 보도록 할게요. 필터는 툴 명령어는 필터인데요. 단축키가 있어요. FI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필터 선택, 이 란에서 이제 조건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굉장히 많아요. 도면층부터 색상, 뭐 X 중심, 블록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뭐 3D 면도 있고요. 그래서 조건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아까 분홍색, 선홍색의 선을 찾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필터 선택에서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X 부분이 활성화가 될 건데 여기에 뭘 입력해야 되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선택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색상표가 나타나고요. 해당하는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리스트에 추가 클릭을 해주셔야지 여기 위쪽에 리스트에 추가가 됩니다. 얘를 클릭하지 않으면 조건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필터 선택 이용해서 이 조건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겠죠. 선 종류도 우리가 바이 레이어를 찾을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입력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이용해서 그냥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리스트에 추가를 눌러야 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적용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찾을 건가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평면도에서만 지정한다. 여기서만 내 선홍색의 바이 레이어의 조건을 가진 선을 찾겠다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난 도면 전체. 지금 이 작업 영역 안에 있는 객체 전체에서 찾겠다 하면 all 모두라는 뜻이죠. 얘를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찾을 범위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전체 선택하거나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찾은 다음에 또 한번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찾아지죠. 그리고 수량은 몇 개인지 선의 유형도 나오고요. 만약에 선의 유형이 여러 개다 하면 그 선의 유형별로 개수를 또 추적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동일한 특성이니까 이 특성 값이 다중이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대로 나와요. 여기서 색상 바이 레이어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선 종류는 그냥 바이 레이어니까 그대로 놔두시고 선 가중치도 바이 레이어로 바꿔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인데요. 우리는 아까 여기 필터 선택에서 일일이 조건을 하나씩 추가했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귀찮고 난 그냥 얘가 가진 특성을 바로 이렇게 넣을 수는 없을까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면 되는 게 밑에는 선택된 객체 추가입니다. 얘를 클릭한 다음에 도면상에 객체를 하나 클릭을 해주시면 얘에 대한 정보가 전부 이렇게 들어와요. 네, 전부 들어와요. 자, 어떤 것까지 들어오면요. 뭐 X 중심의 위치, Y 중심의 위치, Z 중심의 위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정보도 같이 조건으로 들어와서 원하는 조건의 객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 추가된 것 중에서 이제 항목 편집과 삭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조건을. 만약에 X, Y, Z 위치까지 정해져 있다 하면 아무리 선택을 해도 얘밖에 선택이 안 돼요. 그 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 버튼 눌러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속 선택, 퀵 셀렉트의 약자고요. 명령어는 Q 셀렉트인데 단축키는 QSE까지 입력을 하면 자동 완성돼서 실행이 됩니다. 또는 마우스 우측 클릭하게 되면 뭐 거기에 뭐 빠른 특성도 있고 옵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밑에 쪽에 보시면 신속 선택이라고 또 있어요. 그걸 통해서 실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QSE 신속 선택 실행하시면 마찬가지로 창이 하나 나타나요.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적용 위치가 뭐냐? 지금 전체 도면으로 되어 있죠. 네, 이 전체 도면은 우리가 아까 필터에서 all이라고 입력을 했죠. 이 도면상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 중에서 찾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면이 그런 의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객체 유형에는 뭐 선도 있고요, 폴리선도 있고요, 뭐 블록도 있고요. 이런 것들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중이면 내가 색상을 분홍색으로 선택을 했을 때 이 색상 분홍색을 가진 호, 선, 원, 뭐 타원, 블록 전부 다 찾아주겠다라는 뜻이고요. 유형은 제가 선으로만 지정하잖아요. 선 중에서도 색상을 선홍색으로 가진 객체 이런 식으로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추적할 특성의 종류가 나오고요. 내가 색상을 찾겠다면 색상을 선택하고 밑에 연산자랑 이제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연산자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요. 크거나 작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홍색으로 찾아야 되니까 같음으로 놔둘 거고요. 이 값은 선홍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도면상에서 선홍색 객체를 찾아줍니다. 이렇게 찾아주죠. 아까 필터로 찾았을 때랑 동일하게 이렇게 찾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살펴볼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 필터를 선택을 했을 때 옆쪽에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얘가 무엇이냐. 자, 필터에서 우리가 all이라고 입력을 하면 전체 도면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서 이 안에서만 찾겠다라고 등록도 가능했죠. 얘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해서 이 안에서만 찾겠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색상이든 아니면 도면층이든 아니면 X, Y, Z의 위치든 이런 것들 조건을 선택을 해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찾아지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색상이라는 특성 하나만 바꿨고 이 색상만 찾아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신속 선택을 활용하시는 게 좀 더 작업의 효율성은 높겠죠. 하지만 이거 말고도 실무에 나가실 때 이렇게 다중 조건을 이용해서 객체를 추적하실 일이 발생하실 수도 있어서 필터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필터랑 이 신속 선택 둘 중에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습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습 예제는 3D 모델 작성에서부터 도면 변환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첫 번째 예제는 일단 모델링부터 할 거예요. 모델링 하기 전에 도면층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기준 평면 지정이라 되는데 이 기준 평면 지정은 무엇을 뜻하냐면 얘를 모델링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작업하는 게 좋을까 그거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중에서 이 객체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을 기준으로 삼으신 게 가장 좋겠죠. 특히 가장 복잡한 정면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더 좋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평면이랑 우측면도를 보고선 작성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작업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정면도에 있는 이 형상을 잘 그려서 돌출하고 이 모서리 편집을 해주고 여기 구멍들 뚫어주면 금방 완성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형상 3D 모델로 작성하고 앞에서 배운 플랫샷 이용해서 2D 도면으로 변환까지 하고 또 객체의 특성을 제어까지 바이 레이어로 전부 다 바꿔주는 작업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화면으로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정면도 형태를 기준으로 작업한다 했죠. 그래서 저는 뷰 조정을 통해서 정면도로 바꿔줄 거고요. 제 치수를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얘를 보고 그러면 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단면부터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라인 이용해서 한 점 지정, 그리고 수평하게 직교 모드 킨 상태로 80, 그리고 위로 얼마만큼? 10이죠. 옆으로는 그냥 임의의 값만큼 쭉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사선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자, 지금 전체 길이랑 각도 아니까 극좌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교 모두 끈 상태로 15에서 20 더하면 35니까 35. 각도는 115도죠. 이렇게 작성이 되네요. 자, 그런 다음에 ESC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얘랑 지금 평행하게 8mm, 25mm, 8mm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간격 띄우기 되어 있죠. 그래서 옵셋 이용해서 8, 이선 클릭, 옆으로. 그리고 이선 클릭, F12번 동적 인면 킨 상태에서 25. 다시 이선 클릭, 옆으로 똑같이 8mm 가면 되겠죠. 그리고 ESC. 라인 이용해서 여기 끝에 끝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만큼 이렇게 파여진 부분을 볼 거예요. 근데 치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서 15mm 와서 또 밑에 13mm예요. 그러면 15 더하기 13은 28mm죠. 옵셋 이용해서 28 입력, 선 선택, 아래쪽으로. ESC. 그 다음에 저는 필렛 명령 이용해서 정리를 해줄게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도 둥글게 못 갖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렛. 자, 반지름 R, O 입력을 하고요. 이선과 이선 선택하면 실행이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필렛. 이번에는 다중 옵션까지 입력을 해서 이 선과 이 선 Shift 키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면 한 점에서 정리된 상태로 만들어지고요. 이 선과 이 선도 Shift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한 점에서 정리된 상태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ESC. 얘를 뭘로 만들어요? 네, 단면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레지온 또는 조인 이용해서 면으로 인식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자, 방향을 바꿔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얼마만큼 돌출을 해야 되냐면 30만큼이에요. 익스트루드 이용해서 얘를 30.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거의 다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작업의 순서가 또 중요한데요. 뭐냐면요. 여기에 챔퍼가 있어요. 네, 챔퍼가 있는데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이면과 이면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쪽 다 동시에 같은 값인데 적용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 구멍을 작업하기 전에 얘부터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챔퍼 3mm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살짝 돌려서 챔퍼 모서리 지정을 하는데 면의 방향 여기가 하이라이트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확인. 값은 3mm였죠. 거리 1, 거리 둘 다 3mm. 그리고 모서리 2개 선택을 해주고요. 엔터 하면 되겠죠. 여기가 선택이 안 됐네요. 다시 한번 확인. 3, 3. 네, 선택이 됐죠? 그래서 이제 목깎이까지 적용을 했고요.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 면이에요. 여기 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면에서 봤을 때,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 뭘로 나와요? 지금? 타원으로 나와요. 왜 타원으로 나올까요? 원형 형상이 지금 115도만큼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데 제가 우측면도, 평면도에서 수직되고 평행하게 바라봐서 얘가 찌그러져서 타원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실 수 있는 게 이 원이 끝나는 점에 중심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밑으로 또 이렇게 수직선으로 외형선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접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얘가 총 지름이 30인데 그러면 절반값은 얼마일까요? 네, 15겠죠. 그러면 여기 모서리랑 여기 모서리, 여기 모서리랑 여기 모서리 필렛을 적용하는데 반질은 15로 적용하면 이 형상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네, 필렛, 모서리 선택, 그리고 반지름 15 입력을 하고요. 계속해서 적용할 모서리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4개의 모서리 선택하고 엔터 하게 되면 자, 여기 선이랑 접하는 형태로 네, 지금 보이는 이 선이 접선 모서리라고 보시면 돼요. 둥글게 이렇게 잘 만들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안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의 지름은 10이에요. 자, 그러면 UCS, 페이스, F, 이 면을 UCS를 지정을 할 거예요. XY 평면만 맞으면 되고 이 방향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을 그릴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클 이용해서 이 호의 중심점, 여기죠. 여기에서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 5만큼의 원을 그려줄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요? 익스트루드 이용해서 반대쪽 쭉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에서 B만큼 빼주는 차집합, SU 덩어리, 그리고 원기둥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형상만 만들어주면 모델링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형상 만드는 방법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간격 띄우기랑 필렛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일단 여기 4분점까지의 길이 20mm죠. 20mm의 선을 하나 그리고요. 반지름 8이고 전체 폭이 얼마예요? 16이에요. 중복 치수긴 한데 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16만큼 떨어진 동일한 길이의 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두 선을 이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두 선을 필렛하게 되면 이런 반슬롯 형상으로 만들어져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인 이용해서 직교 모드 20짜리의 수평선 작성을 할 거고요. 옵셋 16만큼 아래든 위든 상관없어요. 떨어뜨릴 거고요. 그리고 필렛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선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한 점에서 접하면서 호를 가지는데 이 호의 지름은 반지름은 이 거리의 절반값이 되겠죠. 그리고 라인 이용해서 두 점 연결해주면 될 거고요. 여기서 레지온 이용하면 면이 하나 만들어지죠. 자, 그런 다음에 무브 이용해서 여기 있는 중간점을 위든 아래든 중간점으로 이동시켜서 얘들 익스트루드 해주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차집합 이렇게 빼주시면 간단하게 모델링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모델링 했으니까 이 객체 지울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서 이 도면을 넣어놨기 때문에 레이어 실행하면 도면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도면층을 안 만드신 분들이라면 우리 CAT 2급 기준으로 했을 때 문자, 뷰포트, 도면층, 그리고 지금은 가상선이 필요 없으니까 가상선까지 만드실 필요 없고요. 외양선, 수문선, 중심선, 치수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객체 뭐래요? 2D 도면으로 변환을 할 거예요. 그 명령이 뭐다? 플랫샷이다. 그래서 플랫샷 입력을 합니다. 세
블록으로 삽입을 할 거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색상, 바이레이어, 선 종류, 바이레이어로 합니다. 그리고 숨은 선 표시할 거고요. 색상만 바꿔줄게요. 뭘로 바꿀 거냐? 내가 눈에 띄는 색, 내가 보기 편한 색 해주시면 돼요. 저는 선홍색으로 했는데 선홍색으로 한 이유가 지금 도면 가상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어서 선홍색을 한 거고 선 종류는 바이레이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을 누를게요. 그러면 지금 그래픽컷은 여기 있는데 화면에 축소를 해보면 객체가 삽입되는 지점은 여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옵션 중에 기준점 B 입력을 해서 객체 위에 한 점을 그냥 지정을 해줄 거고요. 이 점을 기준으로 그냥 하나 삽입을 해줄게요. 그러면 축척 비율 입력하라 되었는데 그냥 1 그대로 갈 거고요. X 축척 비율 사용 그대로 갈 거고요. 회전각도 0 그대로 갈 거예요. 총 엔터 3번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객체 삽입이 됐는데 이 객체 뭐다? 특성으로 보면 블록 참조 객체다. 일단은 지금 분해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면도, 우측면도도 수평 수직되게 배치한 다음에 분해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XY 평면에 작성이 되는 거니까 뷰 조정이 아니라 뷰 큐브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화살표 눌러서 방향을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플래시아. 한 번만 설정하면 이 바이레이어 그리고 색상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작성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기준점 B를 이용해서 바꿔줄 거고요. 다시 B큐브로 평면도 방향에서 바라볼 거고 한 점 지정해 줄게요. 그리고 일단 이미지 점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돌리고 옆으로 돌려서 이제 우측면도 방향에서 바라볼게요. 다시 한번 플래시업. 바로 작성. 자, 다시 기준점 B. 그리고 뷰큐브를 이용해서 화면을 돌려주죠. 한 점 지정을 해서 위치 대략적으로 일단 삽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엔터 3번 누르면 이렇게 블록 3개가 삽입이 되는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삽입한다는 이유는 XY 평면에 작성이 되는데 저희가 기준점 새로 지정했잖아요. 얘들 이렇게 돌려서 보면 높이가 좀 달라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위치가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평면도 기준으로 해서 한쪽 끝점을 이렇게 일치시켜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브로 적당한 간격을 띄워서 배치를 해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측면도도 한쪽 끝점을 기준으로 이동시켜 준 다음에 무브로 맞춰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돌렸을 때 높이도 차이가 없이 같은 평면에 작성이 되겠죠. 자, 이 객체는 잠깐 우리 분리를 이용해서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블록 어떻게 해요? 네, 분해, explode 명령 이용해서 분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3개의 객체 전부 선택을 합니다. 이거 엔터. 그러면 여기 선들이 다 끊어져 있고 특성도 제각각이죠. 자, 우선은 퀵 셀렉트 이용을 해서요. 색상이 선홍색인 같음으로 해서 찾아줄 거예요. 얘네들 특성창 열어서 뭘 해줄 거냐면요. 색상 바이레이어로 바꿔줄 거고요. 도면층도 여기 특성에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바로 숨은 선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선 종류 바이레이어 그대로고 선 가중치도 바이레이어가 위에 있습니다. 네, 바이레이어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선홍색은 전부 다 뭘로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다시 퀵 셀렉트. 자, 무슨 선을 이제 찾을 거냐 그거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거의 없죠. 도면중으로 하더라도 다 0번이에요. 그쵸? 그래서 0번으로 했을 때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특성창 다시 열어서 얘는 색상 바이 레이어니까 도면층만 외양선 바꿔줄 거고요. 선 가중치도 바이 레이어로 바꿔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끊어져 있으니까 뭐래요? 오버킬. 그래서 객체 전부 다 선택할 때는 all이라고 입력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all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엔터 하면 이제 옵션이 뜨겠죠. 무시할 특성 없으니까 체크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부분적으로 끊기거나 또는 정렬된 경우 합칠 거니까 둘 다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씩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분이 폴리선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결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명령 하나 실행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 번쯤은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끊어질 법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선택을 해보시면 좋아요. 자, 없다 하면 그 옆에도 이런 수평선 어디가 끊어져 있는지 한 번씩 보시는 게 좋겠죠. 얘네들은 끊어지는 게 맞으니까. 수직선, 호 이런 식으로 다 이상이 없다 확인해 주시고, 여기는 수평선, 수직선, 뭐 타원 전부 다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 예제는요. 3D 모델링은 지금 도면 보고 하시면 돼요. 근데 시간상 모델링부터 하시는 않을 거고요. 편집하고 도면화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모델링 한 다음에 우리가 앞강에서 했던 것처럼 치수가 어디가 바뀌었는지 측정하고 비교를 해서 편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갛게 표시한 세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은 내가 편집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각도가 9도에서 12도로 바뀌었고요. 여기 각도가 70도에서 51도로 바뀌었고요. 여기 거리가 54에서 52로 바뀌었어요. 얘를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도면 보고 제가 모델링 미리 해놓은 건데요. 지금 달라진 부분이 이 세 군데인데 여기 각도 변경이 됐는데 얘 치수의 기준이 어디예요? 바깥쪽 원, 여기가 기준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테이퍼 각도를 지정을 했을 때 이 모서리가 있는 곳, 점, 이미 한 점 지정하고 인장 방향은 이쪽으로 지정을 해서, 자, 최적이 줄어드는 방향이니까 3도 입력을 하시면 9도에서 12도로 이렇게 편집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모서리가 원래는 여기까지 이렇게 70도였어요. 자, 이 모서리를 보실 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를 교차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70도에서 51도로 가려면 19도만큼 차이가 나죠. 19도만큼 어떻게 됐어요? 면이 회전을 했어요. 여기는 테이퍼가 아니라 면 회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치수가 54에서 52로 줄어들었어요. 최적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지금 이 치수가 회전 치수죠. 면 간격 띄우기 사용하시면 되겠고, 줄어드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이만큼 편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솔리드 엘리트 베이스 T, 여기 있는 안쪽에 원통면 지정을 해주고요. 이 원통면에 4분점도 상관없고 중심점도 상관없고, 이 원통면 위가 아니라 여기랑 평행한 곳 어느 지점을 선택해도 돼요. 근데 편의상 저는 중심점을 지정할 거고요. 직교 모드 킨 상태로 면이 있는 방향으로 인장 방향 줄 거고요. 3도 입력하고 엔터.
최적이 줄어드는 방향이니까 반대네요. 그러면 명령 취소하고 테이퍼. 다시 한번 원통면 지정하고 중심에서 인정 방향. 최적이 늘어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3도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면의 각도죠. 우측 면도로 바라봤을 때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고 여기 19도 움직여야 됩니다. 이때 여기에 이 떨어진 값은 고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축은 어디가 돼요? 이 점이 되겠죠. 솔리드 에디트 페이스 R 이면 선택을 해줄 거고요. 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 끝점 고정점에서부터 앞쪽으로 축 방향 지정해 줄 거고요. 19도 입력하고 엔터. 네. 다시 하도록 할게요. 취소가 되어버렸네요. 네. 반대쪽 방향이죠. 오른손이니까. 네, 19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면에 거리였어요. 네, 솔리드 에디트의 페이스 간격 띄우기. 이면 선택을 하고요. 엔터 마이너스 2 입력을 하면 안쪽으로 2mm만큼 이동이 되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플랫샷 이용을 해서 정경선 바이레이어 숨겨진 선 색상만 바꿔주고 좀 더 바이레이어 상태에서 작성 기준점 바꿔줄 거고요. 삽입 엔터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도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까지는 이제 CAT 1급에서 유형 1번을 학습하실 때 중요한 명령이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실제 CAT 1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유형에서 어떤 편집 명령이 들어가야 되고 도면으론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그 양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